한국항공우주산업, KI은 충격적인 결정을 공식 발표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인도네시아가 KF-21 프로젝트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되었다. 하나시스템이 개발한 S 레이더는 놀라운 성능으로 주목받았다. A4 레이더는 글로벌 스텔스 전투기들과 경쟁하며 완승을 거두었다. 중국은 이 상황에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며 움직였다. 그들은 카의 비밀리에 기술 협력 제안을 보내며 접근을 시도했다. KF-21은 이미 1559차례의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는 한국의 첨단 항공 기술력과 안정성을 세계에 입증한 결과였다. 인도네시아는 1.7조 원의 개발비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의혹이 결정적 이유로 작용하며 파트너십이 파기되었다. KI는 단호하게 협력을 종료하며 독자적 개발을 선언했다. 이는 KF-21 프로그램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을 흔들었다. S 레이더는 250km의 탐지 범위를 자랑하며 기술적 우위를 과시했다. 동시에 100개 표적을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중국은 KF-21의 성공의 위협을 느끼고 즉각 행동에 나섰다. 그들은 하나시스템과 K서버를 겨냥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자주국방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은 이제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고 있다. KF-21은 최첨단 스텔스 설계로 설계자들의 기대를 뛰어넘었다. 레이더 반사 면적, RCS은 F-35와 동급 수준으로 최소화되었다. A4 레이더는 1200개의 송수심 모듈로 구성되어 성능을 극대화한다. 이는 공중, 지상, 해상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는 다목적 능력을 제공한다. AI 기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레이더 성능을 한층 강화시켰다. 이는 조종사가 복잡한 전장에서 신속히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돕는다. KF-21은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마하 1.8의 속도를 자랑한다. 이는 적의 방공망을 돌파하며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다. 국산 터보팬 엔진은 5,500파운드급 개발을 완료하며 안정성을 입증했다. 8,000파운드급 엔진은 2025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최종 점검 중이다. KF-21 블락1은 공대공 전투에 최적화된 설계로 완성되었다. 2026년 한국 공군에 공식 배치되며 실전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블락2는 공대지 무장을 추가로 장착하며 다목적 전투기로 진화한다. 2028년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레이더 흡수 소재는 메타물질 기술을 활용해 RCS를 대폭 줄였다. 이는 스텔스 성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결정적 요소였다. KF-21은 가오리 X2 무인기와 유무인 복합 작전을 수행한다. 이는 키랩 전략을 구현하며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최신 전술이다. A4 레이더는 강력한 전자전 능력을 탑재해 적의 탐지를 교란한다. 이는 적 방공망을 무력화하며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이다. 하나시스템은 A4 레이더 개발에 3년간 5천억 원을 투입했다. 이는 한국 방산 기술의 집약체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KF-21의 항공전자 시스템은 IoT 기반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이는 실시간 데이터 공유와 전술적 우위를 보장하는 첨단 기술의 집합체다. AI 조종사 시스템은 전장 데이터를 학습하며 자율 작전을 지원한다. 이는 고위험 임무를 무인기와 분담하는 혁신적 접근 방식이다. KF-21은 K-링크 네트워크를 통해 동맹군과 정보를 공유한다. 이는 한미 연합작전에서 실시간 전술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한다. 국산 터보팬 엔진은 유지 보수 비용을 30%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해외 엔진 의존도를 줄이며 자주국방을 강화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KF-21은 현무 미사일과 통합되어 정밀 타격 능력을 강화한다. 이는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활용성을 극대화하며 작전 범위를 넓힌다. A4 레이더는 초고속 데이터 처리로 다중 표적 추적을 완벽히 수행한다. 이는 복잡한 전장에서 한국 공군의 우위를 확보하는 핵심 기술이다. KF-21은 6세대 전투기로의 진화를 준비하며 기술 혁신을 이어간다. 블락 3는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을 도입해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부터 KF-21 프로젝트의 주요 파트너로 참여했다. 그러나 반복된 계약 위반으로 인해 신뢰를 완전히 잃고 말았다. KI는 인도네시아의 48대 납품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이는 5조 원 규모의 손실을 초래했지만 장기적으로 프로젝트 안정성을 높였다. 기술 유출 의혹은 중국과의 연관성으로 이어졌다. 인도네시아는 이를 강력히 부인했으나 한국은 단호한 조치를 취하며 협력을 종료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독자 개발을 가속화했다. 이는 KF-21 프로그램의 자율성과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KF-21의 성공에 강한 위협을 느끼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그들은 알세 레이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KI에 접근을 시도했다. 중국은 10조 원 규모의 협력 계약을 제안하며 한국을 압박했다. 이는 A4 레이더 기술 공유를 조건으로 한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제안을 단호히 거부하며 안보를 우선시했다. 이는 자주국방 원칙을 재확인하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었다. 중국은 즉각 사이버 공격을 강화하며 보복에 나섰다. KI와 하나시스템 서버에 1000건 이상의 침입 시도가 탐지되며 긴장이 고조되었다. 미국은 한국의 결정을 강력히 지지하며 동맹을 재확인했다. 록히드 마틴은 추가 기술 협력을 약속하며 KF-21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였다. 필리핀은 KF-21 12대 구매를 적극 검토하며 협상에 나섰다. 이는 1.2조 원 규모의 계약으로 남중국해 전략을 강화하는 기회가 된다. 말레이시아는 공군 현대화를 위해 KF-21 협상을 시작했다. 2026년 1조 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외에는 KF-21을 중동 시장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10조 원 규모의 잠재 시장을 열 가능성을 제시한다. 인도네시아는 KF-21 대체로 러시아의 수-35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제약과 기술 격차로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기술 유출 책임을 물으며 제재를 경고했다. 이는 향후 동남아 협력에서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신호였다.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의 외교적 압력을 가하며 KF-21 확산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는 한국과의 협력을 선택했다. 미국은 KF-21을 F-35의 보안 전력으로 간주하며 협력을 강화했다. 이는 한미 동맹의 전략적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SNS에서는 KF-21 예세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 국민들은 자주국방의 성공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인도네시아 제외 결정은 K 주가를 일시적으로 흔들었다. 그러나 새로운 수출 계약으로 주가는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한국의 독자 개발을 비판했다. 하지만 실질적 조치나 제재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SA 레이더는 한국 방산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성과다. 이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KF-21은 동남아 수출로 5조 원 이상의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전망이다. 이는 한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중국은 J-20의 기술적 우위를 주장하며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A4 레이더의 성능은 J-20을 명백히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공식 사과를 요구받았으나 거부했다. 이는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을 한층 고조시키며 협력 복원을 어렵게 만들었다. 한국은 새로운 파트너로 인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K9 자주포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24대 KF-21 계약이 논의되고 있다. 중국은 한중 관계 악화를 경고하며 경제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한국은 방산 수출로 경제적 손실을 상쇄할 준비가 되어 있다. 미국은 KF-21을 네토 표준에 맞춰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이는 프랑스의 라팔과 독일의 유로파이터의 새로운 경쟁을 예고한다. 필리핀은 KF-21 도입으로 중국과의 남중국해 대립에서 우위를 점한다. 이는 동남아 안보 지형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말레이시아는 공군 현대화 계획의 핵심으로 KF-21을 선택했다. 이는 말레이시아 공군의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UAE는 KF-21을 통해 중동 지역의 안보 역학을 재편하려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도 KF-21 구매를 검토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KF-21의 성공에 강한 긴장을 느끼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의 군사적 위협기라며 부정적 보도를 쏟아냈다. 러시아는 수-57의 가격 경쟁력을 강조하며 시장을 방어하려 한다. 그러나 KF-21의 경제성과 성능이 더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라팔 전투기와의 경쟁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KF-21의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독일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적극 모색하며 접근하고 있다. KF-21은 네토 표준과 호환되며 유럽 방산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인도는 K9 자주포 계약의 성공을 바탕으로 KF-21 협력을 원한다. 24대 구매 계약은 2026년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태국은 공군 강화를 위해 KF-21 구매 협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7년 8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목표로 설정되었다.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과의 외교를 강화하며 KF-21 확산을 견제한다. 그러나 한국의 방산 외교는 점차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은 UN 총회에서 KF-21 프로젝트의 방어적 목적을 강조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완화하며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이었다. KF-21 블락 3는 내부 무장창을 탑재하며 5.5세대 전투기로 도약한다. 이는 스텔스 성능과 화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획기적 업그레이드다.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극단적으로 줄인다. 이는 F-35를 능가하는 잠재력을 가지며 6세대 전투기의 기반이 된다. KF-21은 전자광학 표적 추적 시스템을 포함해 적외선 탐지 능력을 추가한다. 이는 복잡한 전장에서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이다.